첫 번째 108쪽 발전. 우리가 오늘 할 게 사실은 발전에 관련해서 볼 건데 첫 번째. 자, 필기함 할까? 하면서 같이 볼까? 자, 필기함 하면서 우리가 잠깐만 전기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 본 적 없나? 전압, 전류, 전기 저항. 무슨 법칙 있었는데? ohm의 법칙. ohm의 법칙. 혹시 ohm의 법칙 어떻게 쓰더라? V는 IR. V는 IR. V가 뭐였는지 기억나? 전압. I는 전류 세기 했었던 인텐시티인데 보통 그냥 전류 이렇게 이야기해. 전류. R은 방해할 거야. 리지스턴스. 그치? 전기저항인데 줄여서 저항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지? 자, 근데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공식으로는 V는 IR이지. 혹시 단위 기억나? 이건 기호. 여기 적힌 건, 공식에 적힌 건 기호대. 공식에 적힌 건 기호. 그리고 우리가 괄호에서 적어주는 건 값 적어줄 때는 단위. 나 전압의 단위 우리 맨날 쓰는 거 220V 이렇게 이야기하지. 대문자 V라고 쓰면서 뭐라고 읽어? 볼트라고 읽지. 근데 얘가 중요해. 전류가 다 하는 거야. 전류의 작용이거든. 근데 전류는 단위가 뭐더라? 암페어. 그쵸? 대문자 A를 쓰면서 이름이 암페어. 글씨가 조금 작다. 암페어. 됐나? 자, 그럼 저항은? 요렇게 했었지. 오메가3 할 때처럼. 보통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쓰는데 읽기는 뭐라고 읽어? ohm이라고 읽지. 자, 이 공식을 이야기하는 할아버지가 ohm이다 보니까. ohm의 법칙. 하여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뭐를? 전압이라는 게 있고 저항이라는 거 있는데 전압이 뭐지?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이 흐르게 하는 능력. 전류 흐르게 하는 능력. 저항은 방해하는 거. 그치? 전류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정도. 방해하는 정도. 됐지? 그럼 누구는 흘러라 하고 누구는 흐르지 마라는 가운데 흐르는 양이 정해지는 거라. 그래서 전압과 저항이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누가 흘렀다? 전류가 흘렀다. 자, 대충은 정리가 됐나? 자, 2번. 앙페르 법칙. 무슨 법칙? 앙페르 법칙. 앙페르 적히는데 이 비슷한 발음이 프랑스 할아버지거든. 앙페르. 이 할아버지가 남들이 얘기할 때 암페어 이렇게 불렀다는 거지. 앙페르 법칙. 이게 뜻이 뭐냐면 전자가 이동을 한다. 다른 말로 누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전자가 이동하는 걸 다른 말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건데 전자는 플러스 알맹이야, 마이너스 알맹이야? 마이너스 알맹이야. 얘 누구 좋아해? 플러스 좋아해, 마이너스 좋아해? 플러스를 좋아하겠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을 해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겠지. 그럼 전류는 어때?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었다 기억나나? 과학자들이 미처 전자란 입자를 알지 못했을 때 뭔가가 흘러서 지금 아까 전류가 어떤 작용을 한다. 전류가 중요하다 그랬지. 전류가 어떤 작용을 하는데 이게 흐른다라고 약속을 해놨단 말이야.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근데 쓰고 나니까 갑자기 헷갈린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생겼지? 세 개도 없는 거 한다. 맞지, 쌩마? 넘어가지, 그냥. 자, 지금 스위치 열렸다, 닫혔다. 그치, 문 닫아놨는 거와 똑같지?
그치? 문 닫아놓는 것처럼. 그래야지 전선이 안 끊어졌지. 닫혀있다.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다이오드도 없는데. 우리 다이오드 한번 했지, 그지? 그치? 지금 요대로 같으면 흐를 수 있겠지? 예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플러스극? 그치? 길고 날씬하고 좋겠다. 플러스극. 맞지? 요거 까맣게 색칠할 건데, 짧고 뚱뚱하고 마이너스. 요즘 현대는 좀 불편하지, 그지? 자, 그러면 이게 전류가 전자가. 전류. 됐습니까? yes. 그래서, 전류가 흐르더라. 됐습니까? yes. 자, 앙페르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게. 앙페르 법칙. 자, 만약에 쌤님이 요런 경우가 있었어. 자, 요건 그려볼까? 요거는 막대가 하나 있어. 막대가 하나 있는데, 요렇게 쭉 내려왔다. 배터리가 연결되었다. 됐나? 여러분, 우리는 전류가 중요해? 전자가 중요해? 전류가 중요하대. 어디서 출발? 플러스 극에서 출발. 마이너스 극으로 되돌아와야 되지. 그치? 자, 이거 뭐 할지 대충 눈치챘나? 여기 쌤님 나침반 들고 갈 거다. 나침반 들고 가면 나침반에 무슨 극과 무슨 극이 있어? N극, S극이 있겠지. 그럼 나침반에 N극이 중요하나 S극이 중요하나? N극. 왜냐하면 잠깐만 뭐야? 지구에 우리가 어디에 많이 살아? 남반구, 북반구. 북반구에 사람들이 많지. 대륙도 많고. 그러니까 북극을 가리키는 거 북쪽이 어딘지 알면 방향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그 나침반 반을 N극, N. 북쪽 가리키는 이 N이 중요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yes. 그래서 저번에 좀 그런 얘기 했어. 지구는 북극이 커다란 자석으로 S극이다. 그러니까 N극이 다 끌려가지. 이해됐습니까?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다. 그럼 잠깐만. 누구 때문이었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외핵? 외핵은 무슨 상태? 액체. 액체의 외핵이 돌면서 전자가 이동하는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어디 갔다 왔나? 까먹었네? 한 사람만 기억을 못하는 것 같네? 다른 사람 다 기억하는 것 같은데. 현수 알겠나? 네. 자, 전류가 이렇게 갔대. 자, 전류가 여기서, 자, 은큼하게 안 보이는 거 상상하지 마. 전류 이렇게 갔지? 올라가나 내려가나? 뒤로 올라가겠지? 안 보이는 거 은큼하게 상상하지 말라고. 뒤로 이렇게 올라갔겠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겠지? 우린 뭐가 중요해? 내려오는 게 중요해. 안 보이는 거 말고 보이는 걸로. 됐습니까? 그럼 오른손은 어떻게 감아줄까? 우리 과학의 선생님 오른손만 가르쳐 줄 거거든? 그치? 요 끝에 빨간색 매니큐어가 없어서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 갈 때마다 잡았다 또 놔. 또 필요할까 이렇게. 손톱 끝만 생각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전류가 딱 흘렀지? 요렇게 딱 쥐었지? 자, 여기 뭐 보여? 알파벳 NS. 쌤 거야. S 보이지? 안 보이나? 보이지? S. 숨어있는 S. 그치? 그래서 요렇게 잡았지? 그럼 이쪽이 무슨 극? S극, N극처럼 전자석 아이가? 전자석. 그쵸? 전자석. 전자석이란 전류가 흘렀더니 자석이 되었다. 됐습니까? 그럼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돼서 이쪽이 N극 됐지? 여기 나침반 갖고 가면 N극이. 난 니 싫어. 쫙 가겠지? 됐습니까? yes. 자, 그럼 선생님 갑자기 궁금한 게 있다. 전류가 흘렀어.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어. 누가 이야기했게? 앙페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앙페르 법칙. 됐습니까? yes.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더라. 이해됐나?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전자석 반대는
땡땡 자석. 영원히. 얘는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 영원히. 오케이, 땡큐. 영구자석. 영구자석. 그러면 나 이 영구자석이 저 밑에 있네. 못 보여주겠네. 영구자석 우리 빨간색, 파란색 됐던 거 있지? 그게 영구자석. 됐습니까? 영원히 항상 자석이다. 자, 3번. 3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기장. 3번에 자기장. 자기장은 뭐가 자기장이게? 땡땡력이 작용하는 공간. 땡땡력이 작용하는 공간. 무슨 력? 전기력이게, 자기력이게? 자기장이니까 자기력이겠지, 맞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러면 자기력은 어디에 작용할까? 주위에. 누구 주위에? 자석 주위에. 맞지? 자석 주위에. 자, 영구자석 하나만 들고 오자. 무슨 극과 무슨 극? N극과 S극. 우리 자기장 방향은 어떻게 확인한다고? 누구 갖고 아까 세 글자? 나침반. 나침반 갖고 가보자. 나침반. 자, 요건 안 그래도 좋다. 나침반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 빨강색, 그리고 파랑색, 요렇게 생기기도 해. 근데, 컬러가 아니고 흑백인 거야. 단색인 거야. 그럼 무슨 극만 표시하게? 아까 대부분 사람들이 북반구에 많다 그랬지. N극만 표시하는 거야. 북쪽이 어디 가는지가 중요하니까. 이랬나? 그러면 색깔을 일부러 칠한 게 N극 되는 거야. 약속을. 근데 쌤 같은 사람이 과학한다 그랬지. 아, 귀찮아. 많이 쓰기 싫은데 기호로 다 쓰잖아. 그 사람들 이렇게 쓰는 거 속 뒤집어지거든. 이렇게 쓸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자석을 두고 나침반 갖고 가면 N극 싫어. 이렇게 되겠지. 여기 갖고 가면 S극 마음에 든다? 우리 왜? 항상 이 끝이 N극의 방향이니까. N극 방향이니까. 됐나? 됐어. 자, 여기에 나침반 들고 가면 이 나침반은 어떻게 될까? 오른쪽 왼쪽. 자, 자기력선이라는 게 있어. 자기력선. 자기력선 보이지는 않아, 주변에. 그러면 자기력선은 일단은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아. 끊어지지도 않고 교차, 크로스하지도 않아. 됐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서 자기력선이 나가서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연결이 돼야 돼. 이해되겠나? 자기력선은 끊어지면 안 돼. 교차해도 안 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나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본 건, 이거 두 개 방향이 있었지. 끊어지면 안 되거나 교차하면 안 되고 반대 방향 가는 거 아니다. 한 방향으로만 도는 거대. 여기 놓으면 왼쪽, 이 위에 놓으면 오른쪽. 됐습니까? 자기력선 끊어지거나 교차하면 안 돼. 그런데 자기력선이 있잖아. 촘촘한 데가 있어. 촘촘한 데가. 어디가 촘촘해? 이 끝에가 촘촘할 거야. 됐지? 자, 자기장, 세기. 촘촘하면 세다. 왜 촘촘하면 센지를 알려줄게. 왜 촘촘하면 센지. 왜 촘촘하면 센지. 자, 요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디 거 들고 왔느냐? 물리원의 거 들고 왔다. 난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거니까 외워야 된다. 자,
그 자기장을 기호로 뭐라고 하게? FBI. FBI 중에서 자기장 세기. B. 잠깐만. FBI. 미국에서 영화에서 봤다, 그지? 페더럴 뷰로 인베스티게이션 이렇게. 정보국. 자, 잠깐만. F는 힘. B가 자기장. I는 전류. 됐나? FBI. 자, 이건 또 언제 봤었느냐? 언제 봤었냐? 여기 잠깐 하고 쌤 저거 다시 해줄 거거든? 됐나? 자, 요거 4번 할게. F는 BI. 이거 우리 언제 할게? 자석이 있고,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었을 때. 자석에 의한 자기장, 도선에 흐르는 전류, 얘들 둘이 있으면 힘 생긴다. 너 했던 기억나나? 오른손을 펴야 했죠. 오른손을 펴야 했죠. 까먹었지, 그치? 자, 전선만 있으면 감았었대. 근데 전선 말고 자석까지 있으면 폈었대. 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하죠? 자, 자석, 자, 손바닥으로 뭘 툭툭툭 때리지. 손바닥에서 힘이 튀어나올 거다. 힘. 요게 I, 전류. 자, 요거. 원래 옛날엔 다른 방법을 가르쳤는데 요즘은 총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서. 자, 요거 알파벳 B자 닮았지? 자,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있고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 자, 아마 생각날 건데 잠깐만 봐래. 요거는 그림 그리기엔 좀 애매해서 그리지 마라. 그리지 말고 볼게. 여기에 N극이 있다. S극이 있다. 요렇게 도선을 들고 갔다. 아, 본 거 같나? 그치?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낼게. 전류 흘려보냈대. 전류 흘러간대. 자, 전선 있는데 자기장도 있지. 자석도. 혹시나 여기 이 내부의 자기장 방향은 나침반을 여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N극이 어디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맞지? 그럼 자기장 방향 오른쪽 맞지? 자기장 방향. 자, 오른손을 펴야 돼? 감아야 돼? 펴야 돼. 자석하고 보이면 펴. 근데 항상 4개가 뭐라고? 4개? 자기장이 돼. 엄지가 전류돼. 자, 선서 하면 안 된대. 쭉 펴야 된다. 국기에 대한 명세 이런 거 하면 안 돼. 쫙 펴야 돼. 90, 90. 자, 자기장의 방향이 4개 방향이 이쪽인 거야. 전류는 뒤로 아래쪽으로 힘 빡 작용할 거대. 됐습니까? 그럼 이쪽에는 아래로 힘 받겠지. 됐습니까? 그렇지. 그 왼쪽에 거는 아래쪽으로 힘 받는데 이건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너희들 방향. 자, 자기장 이렇게 됐지? 누가 요 방향 그대로잖아. 그치? 근데 전류가 뒤집어져야 되지. 어디로 힘? 위로 힘. 되겠나? 예스? 그러면 이거 위로, 여긴 아래로. 그럼 어떻게? 위, 아래. 시계 반대. 시계 반대로 회전을 하겠지. 이게 뭐더라? 발전기가 전동기가. 뭐라고? 왜 전동기인데? 뭐가 뭐로 바뀌니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니까 순서대로제. 전기가 운동으로. 전기가 운동으로. 전동기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는 게 다 기본 베이스 깔고 있는 건데, 자, 선생님이 요거 조금 이따가 할게 라고 이야기했지. 그치? 요 얘기 잠깐만. 이제 일단 선생님 여기까지 했으면 다섯 번째로. 자, 자속 밀도. 자속 밀도. 자속 밀도. 잠깐만, 너 밀도가 뭐지? 두 가지 얘기를 하지. 밀도 뭐 보내면? 누가 아는 거? 부피분의 질량이거나 사회 시간에는 인구 밀도, 면적당, 사람 수. 맞지? 여기는 두 번째 형태대. 자속 밀도 무슨 자속이 뭐예요?
자기력선, 자기력선, 자기력선 밀도다. 됐나? 자기력선 밀도. 그게 뭐냐면, 아까 B? 지금 뭐가 B라 하더라? 자기장이라 그랬지? 너희들한테 그냥 자기장 세기 이래서 가지. 원래 걔의 공식 명칭은 자속 밀도. 한마디로, 아까 여기 자석이 있으면 얘들이 이렇게 나가. 자기력선 안 그려도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갈 거라. 그러면 자석 가까운 데는 되게 촘촘하지. 자석에서 멀어지면 약해지지. 이랬나? 그치. 자석에 가까우면 세고 멀면 약하다. 왜? 선이 별로 없어. 엉성해. 약한 거야. 이랬습니까? 그리고 공식 명칭은 자속 밀도. 근데 일반적으로 뭐? 자기장 세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대학교 되면 자속 밀도라고 할 거라고. 자속 밀도 이렇게. 그치? 근데 잠깐만, 자속 밀도, 밀도는 뭐 분해 뭐? 면적분해 자기력선수. 있나? 자, 자속 밀도는 뭐 분해? 면적분해 자기력선수. 됐습니까? yes. 근데 선생님 궁금한데, 혹시 있잖아. 면적을 주로 기호로 뭐라 쓰지? 스퀘어. 제곱. 제곱하는 거지. 그 정사각형이라는 의미로 면적은 S 잘 써. S, 대문자 S를 잘 써. 자기력선수는 이렇게 한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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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땡 이렇게. 그리스 문자. 됐나? 응.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파이는 BS. 파이는 BS. 파이가 자기력선 수. 자기력선수. 나? 자기력선수. 자기력선수 이렇게 할 거다. 이게 너무 길지? 자기선수 하다가 자속이란다. 자속. 이게 자속이다. 면적분의 자속이니까 면적분의 사람 수, 인구 밀도 하듯이 요거 이름이 자속이라는 게 있다. 됐나? 쌤한테 처음 들어봤겠지만 통합과학에서 얘기 안 할 것 같지만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니까. 중3 때도 얘기했다. 사실은 자 이제 저거 놔두고 쌤 여기다 적을게. 여기다가 6번 전자기유도. 잠깐만, 전자기유도, 정전기유도. 정전기유도 뭐지? 마찰 전기. 전기인 거고. 우리 해야 되는 건 전자기가 전기가. 전자기대. 그럼 자석이다. 오케이. 6번째.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 오늘 밑밥 깔았던 건 뭐냐면 내가 통합과학 할 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과 할 때 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던 거다. 외워줘야 되는 거다. 전자기 유도 현상. 일단 전자기 유도 현상은 준비물이 2개지. 누구하고? 코일하고 자석하고. 그치? 자석하고 엔드 누가 없어야 돼? 전원 장치가 연결이 안 된 코일이어야 돼. 배터리가 없어야 돼. 전지 없어야 돼. 알겠나? 전지 없이 코일 그리고 자석. 됐습니까? 근데 마치 쌤이 그때 그런 얘기했다. 과학의 모든 파트에 지금껏 유지하고 싶어. 관성의 형태가 있다. 관성. 자, 요건 그리지 말고 자, 갑자기 N극이 있다면 N극에서는 자기력선 수가 이런 식으로 있겠지. 자기력선이. 나오겠나 들어가겠나? 나오겠지. 왜? 여기 나침반 갖고 가면 N 이렇게 향할 거거든. 그럼 N극에서 나오는 걸로 이야기한다는 거지. 됐지? 그런데 쌤이 여기다가 어떻게 요만한 링을 하나 들고 왔다 갔다 움직이면
되게 멀리 있으면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가서 흩어질 수 있겠지, 그지? 되게 멀리 있을 때는 안에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뭐 이것도 없고 요거 하나만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좀 접근하니까 여기는 3개나 이렇게 흘러가더라. 더 가까이 하면 자기력 선수가 늘어나겠지. 맞지? 그럼 갑자기 이 빨간 걸 위로 올리면 이 내부에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많아진다, 줄어든다?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통과하는 개수가 하나였다가 3개였다가 5개로 통과한 자기력 선수가 늘어나겠지. 그럼 누가 늘어나는 거 좋대? 아니. 과학은 변화는 별로 안 좋아해. 관성. 됐나? 그러면 갑자기 내가 이걸 갖다가 골이 링처럼 된 걸 위로 끌어올렸지. 됐나? 끌어올리면 내려가는 자기력 선수 통과하는 게 많아져, 줄어들어? 여기서부터 올리면 많아지지. 많아지는 거 좋아, 싫어? 변화가 싫어. 그러면 내려오는 걸 없애야 되겠지. 어떻게 할까? 위로 되는 걸 만들어서 상쇄를 시키겠다. 이랬나? 전류가 흘렀을 때, 아까 요쯤에 그렸을 때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력선 생길 수 있는 거다. 됐지?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 분명히 밑에 있던 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리니까 내부에 통과하는 개수가 1개에다가 3개에다가 5개로 늘어났단 말이야. 그럼 내려가는 개수가 5개로 늘어나기가 별로지.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올라가는 걸 만들 거야. 올라간 자기력선을. 올라간 자기력선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끔. 됐나?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석과 코일을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전류가 흐를 거야. 근데 전류는 절대 지 혼자 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 유도 전압이 생기고 그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고 그래서 자기장이 생성이 될 거다. 자, 필기합니다. 어떻게? 자석과 코일을 상대적으로 움직일 거다. 상대적으로. 자석을 움직여도 되고 코일을 움직여도 되긴 한다. 이 그림을 그린 건 아니다. 자석을 움직이거나 코일을 움직이거나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사실은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력선 수가 변화를 하더라.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어쨌든 우리는 이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를 없애려고 전압이 생기고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고 전류에서 앙페르 법칙, 자기장이 생성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변화된 거 없애기 위해서 전류가 흘렀지. 이게 바로 발전, 전류가 생성되는 원리다. 발전. 우리가 중3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자, 하나도 모르지 하고 넘어가진 않을 거다. 그거 아는 걸로 공부를 할 거다. 자, 안 되고 좋다. N극이 접근을 한다. 그치? N극의 접근을 하면 사실은 여기에 돌돌돌돌돌 코일이 감겨 있다면 이렇게 감겨 있다면 G 검유계 자, 만약에 N극 접근 그 위에 무슨 극이 생성돼야 돼? S극. 그러니까 사실은 자, N극이 여기 이렇게 있는 코일 쪽으로 가까이 오면 아까 위에 있을 때보다 밑으로 내려왔지. 그럼 이 통과는 내려간 자기력 선수가 늘어나겠지. 그럼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위로 되는 거 만들 거란 얘기야. 위로 되는 거 만든다. 그게 바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럼 잠깐만. 아까 쓰면 앙페르 법칙. 여기 무슨 극? S. 그럼 엄지는 N극.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N극 접근 야 오지마 하듯이 N극이 유도. 그럼 N극이 유도되었을 때 전류 방향 은큼하게 뒤에 거 보지 마라 그랬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와서 A 지점을 지나서 검육에 지나서 B 지점 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N극을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위에가 뭐가 N극이 유도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N극이 유도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 검육에 전류 흐르는 거 A, 검육에 B. 여기까지 이해됐나? 됐습니까? 그런데 자 궁금하다. 우리가 지금 이 원리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만든 전기를 받아서 콘센트에 꽂아서 휴대폰 충전하고 전등 켜고 에어컨 히터 켜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기 생기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발전. 그럼 어떻게 하면 전기 많이 생기게 할까? 세게 생기게 할까? 이게 궁금했다는 거지. 됐나? 그럼 전류는 언제 생겨? 전압이 있어야 생기는 거지. 그럼 그 전압의 세기를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이걸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 또는 렌츠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패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 이게 뭐냐? 유도되는 전압. 그럼 유도 전압하고 전압하고 다릅니다. 배터리의 건 전압이다. 근데 전자기 유도 때문에 생기는 전압은 유도 전압. 됐나? 혹시 쌤이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뭘까? 방향. 땡큐. 마이너스는 물리시간은 방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러데이 렌츠.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아까 이게 뭐가 변한다 그랬지? 변하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치. 그래서 유도 전압은 자기장의 변화가 안 생기도록 반대 방향 자기장 만들 거지. 그 반대 방향. 변화를 싫어한다. 변화를 방해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N은 뭐냐면 넘버다. 넘버. 어떻게? 여기 코일 하나, 둘, 셋 감겨있지. 그치. 여기 대문자 N자는 코일 가문수. 코일 가문수. T가 뭘까? 너희들 예전에 중학교 때 빠르게 하면 전압 세다. 빨리 하면. 빠르다는 얘기는 시간이 짧게 걸린 거다. T는 온도 아니면 시간일 거거든. 여긴 시간. 시간 짧게 하고 가문수 많이 하고. 됐습니까? 아까 BS는 뭐더라? 줄여서 한 묶음 땡 파이. 자기력 선수. 했나? 자기력 선수. 이렇게 할게. 어떻게 하면 자기력 선수의 변화가 커야지 전압이 센 거지. 전압이 세면 결국 전류가 센가 이가? 됐습니까? 그럼 발전 많이 하겠지. 자, 그럼 얘들아 혹시 센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한 방법은? 코일을 많이 감는다. 코일이나 자석을 빨리 움직인다. 어떤 자석을 이용하면 좋을까? 센 자석. 센 자석. 큰 거 아니래? 센 자석을 이용하면 좋겠다. 이해됐습니까?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학교 서술형에 얘 많이 나옵니다. 홀 가면수를 늘린다. 시간을 짧게 한다. 센 자석을 이용을 하면 할수록 전압 커서 전류가 셀 거다. 이랬나?
전자기 유도. 유도 전압의 세기. 됐나? 그러니까 유도 전압이 세면 유도 전류가 셀 거다. 가능하지? 예스. 자, 지금 공식 아마 중3 때 내가 가르쳐줬다, 그지?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자, 그러면 일단 자기 유도 현상, 전류를 흐르게 할 거다. 전류를 흐르게 할 건데, 자, 발전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내부에. 8번이가? 8번. 발전기. 반대가 전동기. 에너지 전환은 반대. 하지만 구조는 거의 일치. 구조는 유사하다. 그런데 에너지 전환이 서로 반대가 된다. 발전기 무슨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 운동에서 전기. 오케이. 역학적에서 전기 또는 운동에서 전기. 전동기는 전동이제. 전기가 운동으로. 됐습니까? 예스.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 조금 곤란할 거니까 그림은 그리지 말고 지금 설명을 들으면 된다. 자, 이렇게 할게. 자, 벽 뒤에 너희 머리 뒤쪽에 너희 머리 뒤쪽에서 뭐가 나오냐? 자기력선이 나온다. 이 칠판 쪽으로 자기력선이 쫙쫙쫙 화살표처럼 됐나? 뿌려진다. 뿌려지는데 그때 자 이게 만약에 잠깐만 자 이게 뭐 보면 되긴 한데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너희들 아까 쌤 전동기 한번 그렸지? 전동기 한번 그렸을 때 요렇게 코일이 있었지? 요 테두리에 코일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자. 요 테두리에 쌤 좋아하는 보면 되는데 이거 낙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오늘. 자 그러면 요게 만약 코일이다. 코일 요쪽에 A, B, C, D 쌤 적었대? 됐나? A, B, C, D 적었어. 자 너희 머리 뒤통수에서 자기력선 이렇게 쌤 쪽으로 화살표처럼 날아든대. 근데 요게 테두리 코일인데 코일에 놓으면 A, B, C, D가 표시 안 날 거니까 쌤 요렇게 쥐었다. 됐지? 자 만약에 얘가 요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누우면 이 판때기 안에 통과하는 개수가 자기력선 수가 많아지겠나 줄어들겠나? 줄어들겠지. 그럼 얘가 뭐라 하겠노? 왜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에서는 변화는 싫어. 변화는 싫으니까 저 뒤에서 쫙쫙 들어간 자기력선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기운대. 기울면 들어가는 개수가 줄어들지. 들어가는 개수가 줄어들면 안 들어가게 해야지. 안 줄어들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내가 들어가는 걸 만들면 돼. 내가 들어가는 걸 만들 거라. 그럼 전류가 요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B에서 A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라. B에서 A 쪽으로.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요렇게 돼 있었지. 여기서 요렇게 세워지면 여기서 이렇게 세워지면 통과하는 개수가 많아지겠지? 그럼 잠깐만 이렇게 세워질 때 통과하는 게 많아지지? 그럼 싫다 얘가? 어떻게 할까? 없애. 그럼 무슨 방향?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A에서 B가 이해되겠나?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니까. 그럼 잠깐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세워질 때는 어떻게? 전류가 내려갈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될 때는 B에서 A제. 그래서 자 이것까지 기억을 하면 참 좋은데 기다려봐라. 쓰지 말고 기다려봐라. 전극이 아니고 자석이 두 개가 있지. 파란색이 무슨 극? S극. 빨간색이 N극.
그럼 이게 만약에 입체로 요렇게 자석이 있었대. 됐나? 자석이 있었었고. 그리고 요 안에 요렇게 홀로 된 걸 들고 간단 말이야. 됐습니까? 홀로 들고 갔을 때 A, B, C, D 이런 식으로 있다고. 됐어? 그럼 선생님이 이 그림을 계속 그리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된 면 있지? 면을 갖다가 일단 첫 번째 요렇게 적을게. 이게 지금 요렇게 있는 상황이다. 요렇게. 됐나? 세워질 거대. 세워질 거대. 세워지는 걸 선생님이 요렇게 그릴게. 됐습니까? 딱 세워졌다. 됐지? 그리고 이번에 계속해서 넘어가면 요렇게 넘어가겠지? 됐습니까? yes. 자, 선생님 질문이다. 요렇게 될 때 N극에서 S극, N극에서 S극으로 되는 이 면 안에 통과한 자기력 선수가 늘어나겠나 줄어들겠나? 누워있다가 세워지니까 늘어나겠지? 그치? 늘어난다. 그럼 저쪽으로 된 게 늘어났지? 그럼 어떻게 없애야 되나? 이렇게 가는 선이 있었어도 이렇게 누워있으면 통과한 자기력선이 있다 없다? 내부에 통과하는 게 없겠지. 근데 세워지면 통과하는 게 늘어나겠지? 그치? 이렇게 통과하는 게 늘어나지. 없애고 싶다. 어떻게? 반대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다. 됐습니까? 반대쪽 전류가 흐를 거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B에서 A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거다. 그 다음 이렇게 있다가 세워지겠지. 세워져도 이 안에 지난 자기력 선수 계속 증가하나? 요까지는 전류가 똑같이 계속해서 B에서 A 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다. 말 됩니까? 그럼 똑바로 섰지? 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지?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간 자기력 선수가 많아진다, 줄어든다? 줄어들겠지. 그럼 이걸 만들어줘야 되겠죠, 내가.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지 않겠나? 맞나? 오케이,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니까 A에서 B로 전류가 흐를 거라고. 그럼 너 기억해야 되는 게 90도를 기준으로 딱 오다가 전류 방향이 싹 바뀔 거야. 90도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세워질 때까지는 전류가 만약 B에서 A였다면 그 다음에 A에서 B로 두 개가 반대로 바뀔 거라고. 90도를 기준으로. 됐나? 자, 이게 어떻게는 복잡한데 내들한테 생미 야, 코사인 0도 얼마지? 1. 코사인 90도 0. 오케이. 그거 두 개만 알면 된다. 1. 코사인 90도다. 0. 맞지? 자, 코사인 함수 그래프거든. 어떻게 생겼다? 파동처럼 생겼다.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90도, 180도, 270도, 360도. 한 바퀴 도는 동안. 그리고 얘들 계속 파동처럼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나 그러니까 알면 되게 편해서 얘기하는 거다. 매번 따질 수가 없다. 매번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쌤 얘기한다. 자, 항상 쌤 부호는 방향이라 그랬지. 부호는 방향이다. 그러면 위에 거 플러스다가 밑에 거 마이너스지. 아까 쌤 90도 기억나? 90도. 90도로 딱 세워질 때 갑자기 전류 방향이 바뀌었지. 그치. 이 세로값이 뭐냐면 전류색이 전압세기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전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전류. 모든 게 전류의 열작용, 전류의 자기작용, 전류의 파동에너지, 전류가 모든 걸 다 할 거거든.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뀐다. 이거 언제 들어봤는데 반도체 할 때? 교류.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에 생산하는 이 전기 자체가 교류 전류인 거야. 세기와 방향이 계속해서 바뀐다. 근데 그게 몇 도 기준으로? 90도 기준으로 바뀔 거다. 됐나? 자, 근데 이 90도가 중요한 게 있다. 90도가 왜 중요하냐면
90도일 때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는 코일 내부를 그림 보지 말고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제일 많겠나 제일 적겠나? 이 상태가 지금 90도 맞지? 뒤통수에서 나오면 자기력 선수하고 이 반대기하고 코일하고 90도 맞지? 통과한 수가 최대 딱 넘어갈 때, 요 딱 넘어갈 때, 많아지지, 그지? 이때 제일 많지? 근데 아이러니하게 전류의 세기는 빵인 거야. 전류의 세기는 빵인 거야. 이거는 그래, 내가 수학 과학적으로 좀 더 배워야 왜 0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쌤, 아니 지금 고1의 시험 문제는 나지만 그걸 너희들한테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 수학을 더 배우고 물리2를 더 배워야지 시간을 리미트 수렴을 해줘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너희가 기억하는 건 몇 도? 9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90도일 때 내부를 통과한 자기력 선수는 최대. 하지만 90도일 때 시간당 델타 BS 자기력 선수의 변화는 제일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90도 서 있으면 통과한 자기력 선수 많다 그랬지.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시간일 때 변화가 제일 적다고.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조금만 올라가도 확 변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내가 있잖아. 야, 역사를 진짜 못해. 그래서 역사를 20점 맞았는데 공부를 좀 했더니 50점 맞았다? 응. 또는 역사 공부 진짜 하나도 안 하다가 깔고 8점 맞고 이렇게 하다가 공부 좀 했더니 70점 맞았어. 이럴 수 있어. 근데 90점 맞던 애가 92점 맞기는 힘들다는 거지. 이랬나? 그러면 크면 클수록 변화는 되게 어렵다는 거지. 99점에서 100점 되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러나 아싸리 30점이 70점 되는 게 더 쉬워. 그런 식으로 얘는 값 자체는 크지만 그 시간당 변화 자체는 최소값이다. 그래서 90도 각도를 이룰 때 전류의 세기는 0이 되는 순간이 생긴다. 90도일 때 전류 세기가 0. 됐나? 오케이. 자, 이거는 아직은 이해하기 힘들다 했다.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코사인 1 0도일 때, 코사인 90 0도일 때 코사인 함수 그래프랑 전류세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코일과 자기장이 90도를 이룰 때 통과한 자기력 선수는 최대 2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게 안 보이는데 시험 문제 묻는단 말이야. 자기력 선수가 최대일 때 언제? 90도. 하지만 전류세기는 90도가 될 때 어떻다? 0이다. 그래프로. 됐나? 이렇게 될 거다. 가능합니까? 예스. 자, 얘는 이해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 그림 그리지 말고 요거는 한번 그려준다. 코사인 함수 그래프다. 코사인 함수. 코사인 90도가 0이었고 코사인 0도가 1이었기 때문에 저거는 그리지 말고 밑에 코사인 함수 그래프 그리고 요 문장 적어주기. 누가 코일과 자기력선이 90도를 이룬다. 코일과 자기력선이 90도를 이룬다. 그때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는 최대. 델타 BS가 최소가 0. 그러니까 전압이 0, 전압하고 전류는 비례. 그러니까 전류가 거의 0일 거다. 그럼 파악되겠나?
요 밑에 건 안 적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원리였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떠올리기. 그치? 유도 전압의 세기는 유도 전류하고 비례한다. 유도 전압의 세기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게 발전기인 거야.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자석 사이에 코일을 움직이면 코일 사이에 자석 움직여도 된다. 뭐 이거 중학교 때 3학년 때 했던 거 그대로 기본 베이스 깔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앞에 거니까 쌤 일단 이거는 안 적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안 적은 사람은. 그래서 코사인 함수처럼 생겼다. 때로는 외워야 되는 게 있고 때로는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게 있고. 자, 8번 발전기 전동기가 있었는데 자, 9번에 터빈이라고 있어. 터빈은 뭐냐면 터빈은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 뭐라고?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 유체가 뭐야? 흐르는 거. 요게 흐를 유자재. 맞지? 누가 흘러? 고체, 액체, 기체? 액체나 기체. 액체나 기체가 흘러. 액체나 기체가 흘러. 그러면 흐르는 애 액체나 기체가 움직이면서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게 터빈인 거야. 근데 이 얘기 왜 해요? 왜 하냐고? 우리 애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전기 생산. 발전이 궁금한 거야. 발전. 자, 그럼 발에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터빈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터빈이라는 게 유체가 움직이는 걸 회전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럼 이 터빈을 지나서 그 옆에 발전기가 있는 거라. 발전기. 그럼 아까 발전기라고 맞아. 좀 전에 있었던 거 누구하고? 코일하고 자석하고 있는 거. 근데 우리 좀 전에 그림에 그렸던 건 코일을 회전했나 자석을 회전했나? 발전기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전동기하고 구조가 유사하다 그랬지. 그치? 근데 사실은 실제로 발전기에서는 자석을 회전시킵니다. 코일이 주변에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너희들한테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동기와 발전기하고 똑같은 구조로 설명을 했고 그러면 아까 전자기유도 코일과 자석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그랬지. 실제로 우리가 쓰는 발전소 전기 만드는데 거기서는 터빈이 돌아가. 너 선풍기 날개 알지? 그치? 선풍기 날개처럼 바람이 휘 불면 거꾸로 선풍기 날개 전원 안 켜도 돌아갈 수 있을걸? 맞지? 그러니까 바람이 갑자기 확 불면 선풍기 날개 돌아갈 수 있음. 그 돌아갈 때 어떻게 옆에 코일하고 자석이 있었다고. 근데 실제로 발전소에서는 코일이 회전하면 전선이 막 꼬일 것 같잖아. 안에 코일이 아니라 자석이 회전을 해. 어쨌든 상대적인 운동이 있으면 전기는 생산되니까. 이랬나? 근데 아까 쌤 이런 얘기했나? 자, 안 그래도 된대. 전류가 요렇게 우리 저번에 다이오드 할 때, 통원 할 때, 그치? 교류 전류는 요렇게 흐른다 했잖아. 아까 N극 얘가 계속해서 회전을 하다 보면 빙글빙글 돌다 보면 이 내부에서 통과한 전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방향과 세기를 계속 바꿔가면서 흐른다는 거야. 이랬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발전소 거기서는 누가 필요하냐? 터빈을 돌려준 뭔가가 있어야지. 터빈이 회전을 해서 회전 날개, 선풍기 날개 같은 거 돌려. 그 선풍기 날개, 그 물레방아 거기에 연결되어서 자석이 돌아간다는 거지. 옆에 코일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 코일에 전기가 저절로 생겨서 우리가 그걸 모아서 보내줄 거란 거지. 소비지로. 됐나? 그러면 이거 누가 돌렸어에 따라서 발전소 종류가 다른 거라. 됐나? 10번. 여러 가지 발전소. 여러 가지 발전. 필기. 여러 가지 발전. 그러니까 터빈이라는 건 유체 운동에 의해서 회전 운동을 시키는 거고. 그때 터빈 옆에 발전기가 있어. 근데 여러 가지 발전. 쟤는 터빈을 회전시키는 이 왜 여러 가지냐? 터빈을 회전시키는 원인.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발전을 나누는 거라. 화력 발전, 핵 발전, 수력 발전. 이랬나? 그러면 너희들 아는 거 첫 번째 무슨 발전?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은 뭘 이용할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오케이.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를 이용할 거야. 얘들은 무슨 에너지 지니고 있어? 화학 에너지. 맞아. 얘들이 화학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거지. 그럼 에너지 생략해도 되겠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얘들이 지니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있다. 근데 얘 뭐 할까? 보고 있으면 되나? 뭐 할까? 그치. 불 붙여서 태워야지. 연소를 시키면 뭐가 발생할까? 열이 발생을 해. 열을. 그러면 얘를 갖다 연소시켰더니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 맞지? 그럼 이 열로 뭐 하게? 누굴 돌릴까? 일단 열로 요것 좀 적어줄래? 수증기. 열 에너지 맞는데 그 열 에너지로 물을 수증기로 끓여. 있나? 그 옛날에 선생님 할 때 어떻게 압력밥솥에 물 끓이면 밥하면 김새 나가지. 그만큼 센 에너지를 팍 나가야 돼. 물을 끓여서 수증기 팍 나갈 때 그거로 그 김으로 선풍기 날개처럼 터빈을 회전시키는 거야.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태웠다. 열 발생했지? 열 발생해서 수증기를 만들었어. 그래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였던 걸 운동 에너지로 바꿔줘야 돼. 됐나? 그리고 이 열에 의해서 운동을 했고 운동을 한 게 그 다음에 누구를 돌려야 돼? 터빈을 회전시켜야 돼. 터빈을 운동, 회전 시켜준다는 거지. 그 옆에 있던 어떻게? 발전기에 자석이 회전을 할 거다. 그럼 전기가 생길 거라고. 그 교류계, 직류계, 교류가 되는 거지. 교류. 그러면 발전기 돌리면 AC 생산되겠지. 그럼 하나만. 화력 발전은 처음에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그 다음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 그 다음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화력 발전은 에너지 전환이 화학에서, 열에서, 운동에서, 전기. 됐나? 자, 두 번째. 핵발전. 핵발전이라 안에 뭐 들어가게? 핵발전. 그치, 핵으로 누구? 우라늄. 요 U. 몇 번이게? 구리가 몇 번? 구리. 이렇게 안 쓰고 선생님이 구리 썼잖아. 29번. 됐나? 우라늄 몇 번? 92번. 얘가 92번이다. 얘가 92번이다. 자, 근데 얘 방사성 원소대.
방사성이 뭐라 그랬지? 탁 온사방으로 튀듯이. 맞지? 오케이. 얘 방사성 원소다. 안정하게, 불안정하게? 불안정해. 호시탐탐. 나 진짜 속상해 죽겠는데 울 일만 찾고 있는데 누가 윤자가 무슨 일 있나? 내가 있잖아 실은 이렇게 울게 되듯이 얘가 항상 불안한 애야. 근데 옆에 혹시 자 질문 양성자일까 중성자일까 전자일까? N 중성자입니다. 양성자 플러스라는 의미 프로톤 P 전자 일렉트론 중성자 뉴트론 되거든. 아직 우리 중성자에 대해서 공부 좀 덜 했어. 다음 시간에 중성자 할 건데 얘가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지? 그치? 요즘 이건 강조를 하진 않았는데 방사성 원소 우라늄 잘 있었어. 있는데 불안하긴 해. 근데 아무것도 띄지 않는 중성자가 와서 왜? 쓱 들어가니까 팍 깨져버린 거야. 됐나? 얘가 깨져. 누구? 혹시 요거 이름 뭐게? 바륨. 혹시 이거는 뭐라 읽을까? 크립톤? 이름 안 중요하대. 이름 안 중요하다. 바륨, 크립톤. 잠깐만. 깨졌어. 커졌어. 깨진 거야. 중성자가 들어와서 깨졌어. 사실은 크립톤이 아르곤 밑에 있거든. 혹시 아르곤 몇 번인지 기억나? 번호. 18조. 18번. 그럼 그 밑에 크립톤 몇 번이게? 한 줄에 몇 개? 18개. 18조까지니까. 몇 번? 36번. 얘는 56번. 중성자는 제로. 번호는 없어. 근데 웃기다. 중성자가 3개 생깁니다. 중성자 하나 들어와서 파박 깨지면서 중성자가 3개가 튀어나와. 이런 거 얘기 왜 하냐고? 언어 영역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언어 영역에서. 외부 지문. 그러니까 보통 과학 좀 아는 애들은 외부 지문 안 읽고 문제 풀어요. 문제 풉니다. 언어 영역에. 자, 92, 56, 36. 잠깐만,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야? 92야.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거 양성자 수가 반전에 똑같아.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질문, 질량은 증가, 질량은 감소. 그치? 눈 꼭 감고 핵 반응은 질량 결손. 대체 무조건. 됐습니까? 질량 결손. 시간 되면 나중에 좀 자세히 가르쳐 줄게. 질량 결손. 그럼 질량 결손이 뭐로 바뀔까? 에너지로 전환되겠지. 됐나? 에너지로 전환되면 이 에너지로 뭐 하게? 뭘 돌릴까? 터빈을 어떻게 돌릴까? 아까처럼. 그치? 누구 끓일까? 물 끓여. 물로 끓여서 수증기 팍 나가지. 그거로 돌려. 지금 그럼 화력하고? 맞아. 처음에 이거만 핵에너지야. 핵에너지고 나머지 열, 운동, 전기 똑같아. 이랬나? 열, 운동, 전기. 팍 깨졌지? 이 에너지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로 나와서 물 끓여서 수증기 터빈 돌려서 발전기 자석 돌려서 전기 생산하는 거야. 이랬나? yes.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거 화력 발전도 있고 핵 발전도 있고 댐에 갇혀진 물. 무슨 발전? 수력 발전. 근데 수력은 물을 끓일까 안 끓일까? 안 끓이지?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물을 끓이지는 않아. 물을 끓이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하지? 무슨 에너지 붙어 있어야 되지? 오케이. 댐에 갇혀진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 물이 확 떨어진대.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 그래서 그냥 전기 생산하면 될 것 같다. 수력 발전 열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열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랬습니까? 자,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지금 뭘 많이 써? 화력, 핵, 수력. 화력을 많이 써요, 실제로. 됐나? 자, 11번. 11번, 화력 발전. 11번, 화력 발전.
장점이 있을까? 크게. 장점은 건설 비용은 적게 들어. 건설 비용은. 사실은 선생님이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화력 핵 발전을 비교할 거거든. 그럼 핵 발전소는 진짜 커야 돼. 진짜 커야 돼.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에 비하면 건설 비용 좀 저렴해. 그리고 많이 안 커도 돼. 됐나? 그리고 연료가 3가지나 돼.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러니까 연료가 몇 가지나 된다고? 연료가 석탄도 있고 석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공급이 좀 쉽다. 무슨 얘기냐? 석탄 가격 좀 올랐다. 그럼 석유 때문에 되는 거야. 석유 가격 많이 올랐다. 천연가스 이용하면 되는 거라. 이런 식으로. 이랬나? 오케이. 건설 비용이 좀 적게 들고 연료 공급 좀 쉽고 그러면 이런 화력 발전은 단점도 있을까? 격하게. 근데 하나 어떤 단점이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우리 저번 단원에 배웠던 게 그렇지. 온실기체 발생해. 온실기체가 발생해서 지구온난화를 시키재. 또 단점이 또 뭐 있을까? 연료? 오케이. 뭐라고 할까? 화석 연료는 고갈될까 안 될까? 고갈. 언젠간 지하 자원이기 때문에 고갈 우려가 있는 거지. 고갈될 수가 있고 또, 자, 우리나라 기름 난다는 얘기 들어봤다 못 들어봤다? 그래. 지역 편중이 좀 큽니다. 어떤 지역은 억수로 많고 어떤 지역은 진짜 없고. 그러니까 지역 편중이 좀 크다. 됐지? 그러면 이랬잖아. 만약에 화석연료를 갖다가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게 발전량 조절은 만약에 오늘 갑자기 되게 추워진대. 오늘 밤부터. 그러면 사실은 전기를 많이 쓰겠지. 그치? 전기를 많이 쓰겠지. 전국적으로. 그럼 이러면 발전량 확 늘려줘야 된다 이거. 그치? 발전량 조절이 쉬워. 이거 한번 봐봐. 집에도 좀 춥다? 난로 좀 볼로 좀 세게 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건설 비용도 적게 들면서 발전량 조절이 쉽습니다. 됐나? 고갈될 수 있고 지역 변동이 심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온실기체 발생하지만 당장 내일 많이 필요해. 내일 갑자기 많이 추워질 거 이러면 확 올려서 더 많이 쓰면 돼. 됐지? 근데 핵발전은 어렵대. 한꺼번에.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뭐 때문에 핵발전소 중단을 했다? 그럼 다시 재가동하려면 몇 달이 걸려. 엄청난 비용이 들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자, 11번 했으니까 12번. 핵발전. 12번 핵발전. 너희들 핵발전 다른 말로 무슨 발전? 원자력 발전이었대? 얘도 장단점이 있겠지. 핵발전의 장단점. 쌤 요 위에다 적어줄게. 핵발전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핵발전의 장점이 뭐가 있어요? 있지. 어떨까? 약간만 있어도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어. 적은 양으로 12번 핵발전은 일단 장점 발전 효율이 높습니다. 발전 효율이 높다. 그래서 연료를 별로 사용을 안 해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할 수가 있다. 그치? 그러면 온실기체 발생할까 안 할까? 아까 우라늄 깨진데 온실기체 발생 안 해요. 이랬습니까? 온실기체 발생을 안 한다. 그치? 오케이. 단점 어떤 게 있을까? 좀 위험하지? 그걸 뭐라 하지? 방사능 누출.
됐나? 또 뭐, 방사능 물질,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이 폐기물 처리도 그렇고 사람들이 방사능에 피폭되는 것도 좀 그렇고. 됐나? 방사능 피폭. 왜 그런 얘기 들어봤나? 일본에 원자폭탄 떨어지고 난 뒤에 기형아 되게 많았다. 물고기도 기형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이미 팔다리가 없거나 뭐 이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핵폭탄, 방사능 누출되면 진짜 위험한 거거든. 됐나? 방사능 누출, 방사성 폐기물 위험하지? 단점. 또 단점 또 있을까? 건설 비용이 진짜 많이 드는 거야. 근데 비용은 두 가지로 봐야 돼. 건설 비용이 있느냐면 발전 비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 우라늄은 조금만 있어도 열 많이 만든다 그랬지. 그 발전하는 동안은 재료비는 별로 안 들어. 쟤는 발전 비용이 많이 들어. 석탄석유 계속 공급할 때마다. 이렇게 나. 근데 얘는 건설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 쌤도 어릴 때 가봐서, 왜냐면 우리 있는데 뭐 크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핵발전소 있는데 이렇게 단지가 되게 커. 뭐 견학 이런 걸로 가봤는데 어릴 때 기억이라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정말 컸던 것 같아. 건설 비용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있어. 자, 아까 발전할 때 핵발전도 뜨거운 수증기가 필요했지. 근데 쌤 그런 얘기나 압력밥솥 딱 김 나가듯이 해야지 터빈 돌려. 압력밥솥에 김 다 빠져가지고 이럴 때는 터빈 못 돌려. 그러면 얘를 충분히 식히고 또다시 발전을 해야 돼. 그럼 충분히 식혀야 되지. 누가 식혀줘? 어디에다 지어? 원자력 발전소? 바닷가에 짓지. 그래서 해수 온도가 좀 올라갑니다. 얘를 냉각수로 이용을 할 거거든. 바닷가에 지어서. 그러면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물고기가 살기 참 따뜻해서 좋을까? 치명적이지. 물고기는 찬물에 잘 자라지.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좀 위협을 받아요. 그치? 생태계가 좀 불균형하게 파괴가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는 한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한 3분만 선생님이 요약을 할게. 일단 우리가 오늘 했는 건, 자, 선생님 욕심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들 말고 책에 없는 걸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책에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느냐. 책에는. 선생님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책에는 이런 게 많이 나와. 갑자기 N극이 접근한다. 호일이 있으면 어떻게? 위쪽이 무슨 극 유도? N극이 유도.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 엄지손가락 위로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면 앞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호일이 어떻게 감겼느냐에 따라서 검육의 전류 흐르는 거. 전류가 이렇게 흘렀으면 이렇게 흐르겠지, 그지? 그러면 만약에 N극이 접근을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는 게 S극을 멀리하면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 맞나? 그치? 이건 중3거 기본 베이스로 충분히 하기 때문에 지금 강조를 안 했다. N극을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에 코일에 N극이 유도가 되는데 이 현상은 렌츠 법칙. N극이 접근하게 되면 N극이. S극이 멀어지면 여기서. S극이 멀어지면 가지마 하기 위해서 N극이 유도가 될 거다. 됐나? 그러면 자, 우리는 전기력, 자기력은 인력과 청력이 있었지. 당연히 우리는 관성이라 했다. 변화되는 게 딱 싫다. 갑자기 접근하니까 니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무슨力이 작용할까? 청력이 작용할 거다. 청력이. 그리고 N극을 멀리 치우면 갑자기 N극 확 가면 나 니 가는 거 별론데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잡아당길 거다. 무슨力이 작용할 거다? 인력이 작용할 거다. 이런 내용들은 쌤 스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일단 제일 먼저 전압이라는 게 있고 저항이라는 것 가운데 누가? 전류 I가 흐를 거다. 우리는 지금 최종 목적이 뭐냐? 내가 전기를 많이 써야 되겠다.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전기가 생산이 돼야 될 거고 그 전기가 생산되는 걸 우리가
발전이라고 할 거다. 근데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선생님 예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발전소 견학 갔다 와서 진짜 가전제품에 물 부어봤다고. 떨어진 물, 낙차 때문에 전기 생산된다 그래서 물 떨어지면 전기 생기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때 발전소 견학했는데 전부 다 물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전기 생겨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집에 와서 물 떨어지면 전기 생기나 싶어서 가전제품에 물 부으면 정말 너무 바보 같은데 부었어요. 부었어요.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뭐 잘 말렸는지 그 뒷일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갔다 와서 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물 떨어지는데 왜 전기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다 알겠대. 다 알겠나? 물어봤어요 옆에. 다 알겠대. 그래서 물 부어봤잖아. 물 부어서 된 게 아니다.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렸고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가 돌았고 발전기가 돌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가 생겼고 그때 생겨난 전류는 교류 전류였고 플러스 마이너스 세기도 계속 바뀌었었고 되겠나? 그러면 너희들한테 어쨌든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이 전류가 흘렀을 때 전압이 있었던 건 전류. 근데 전압,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도 전압.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좀 어렵지만 지금 늘 알아야 된다. 얘 어떻게 여기 콜 가문수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자석을 좀 세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똑같은 자석을 같이 똑같은 극으로 여러 개를 겹치는 거야. 그러면 세지겠지.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세게 전류가 흐를까? 됐나? 그리고 여기를 좀 더 빠르게 움직이면 되겠다. 빨리. 자석을 움직여도 되고 코일을 움직여도 되고 상대적인 운동이 있으면 전기, 유도, 자기, 유도 어느 게 맞다? 전기 아니다. 전기 아니다. 자석이 움직여야 한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정전기 아님. 전자기 유도 현상. 그 때문에 전기가 생긴다. 전자기 유도 현상 상대적인 운동이다. 빠르게 많이 감고 센 자석이면 전기 생산 많이 한다. 그치? 그거 이용하는 게 발전소. 화력발전, 핵발전. 화력발전, 핵발전 장단점 서술형 나올 수 있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익혀주기. 됐나? 일단 여기까지. 과제 알려드리겠습니다.